훈련소 첫날설 미군 공군 훈련소를 갔어? 울림님께서 올려주신 미군 공군 훈련소 첫날설입니다. 평소에 생방이랑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복무 중에 심심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풀었던 썰이라 음슴죄입니다. 간단한 배경을 말하자면 필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고 입대했던 2015년 당시에 고 시민권이 취득 가능한 상태였죠. 아, 이민자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으로 자진 입대한 이유는 대학 등록금 지원이랑 중고딩 생활을 진성 써든 롤창으로 보낸 저의 노답 인생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개 노답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저는 아이비리그 아니면 안 간다는 마음에 거품을 물고 입대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목표도 이뤘고 일은 잘 풀렸는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 맞바꾼지라 시간을 돌리라면 돌아가서 입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음슴체로 갑니다. 아침에 모병소를 가서 셔틀을 타고 내가 살고 있던 공항 근처 호텔로 간 걸 기억하는데 룸메이트 배정받고 나는 어떤 흑인 친구랑 같은 방을 썼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침대에서 폰만 보다가 잠만 잠. 공군이라 훈련소가 텍사스에 있어서 훈련소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 참고로 공군은 다른 데에 비해 훈련이 안 빡세다는 인식이 있었고 사실이긴 했음. 훈련소뿐만 아니라 군생활도 육군이나 해병대에 비하면 거의 군복 입고 회사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2015년에 갔을 때 그때 교관들은 소리는 질러도 욕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안 하진 않았지만 누가 신고하면은 엿대기 때문에 많이들 사렸죠. 밀거나 때릴 수도 없어서 뭐 잘못하면 맨날 그냥 푸시업이랑 버핏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기초 훈련 기간은 8주 반, 따지고 보면은 9주 정도 텍사스에서 훈련을 받고 각자 다른 곳으로 배정되어서 보직 훈련을 또 따로 받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교관들 만나는 순간부터 헬게이트가 열려야 하는데요. 내가 만난 교관은 그나마 좀 쿨해서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밤 11시쯤 도착해서 공항 구석에 입 딱 치고 쪼그리고 앉아서 새벽 2시까지 애들 모이는 거 계속 기다렸죠. 그 뒤에 일렬로 서서 하얀색 버스를 타고 부대까지 이동하는데 버스 내부에는 전형적인 미국 스쿨버스 그대로 이렇게 생겼었어요. 블루버드. 창가 쪽에 앉았는데 내가 진짜 미쳤구나 싶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부대에 도착하면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대강당 같은 곳이 있어서 줄 서서 발바닥 스캔하고 판초우이 같은 거 먼저 보급받으면서 서류 작업 같은 걸 시작합니다. 다 끝나면 소대 중대 스쿼드론이라고 하는데 스쿼드론 배치를 받고 나면 버스 타고 다시 소대로 끌려가죠. 생활관 건물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교관 하나가 올라와서 Get on my damn bus. 이성일은 사냥개 마냥 진짜 열폭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나마 가오잡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던 애들 은근 쫄았는지 입학식 첫날 초딩처럼 쪼르륵 내렸어요. 우리 중대에 살던 건물은 옛날식 건물 구조인데 이게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발콜 그림으로 구사하기 힘들 정도로 건축 전공하고 싶던 제가 여기 가보고 마음이 싹 사라졌죠. 건물 밖에 문 열고 내려오면 보이는 데가 패드라고 하는데 패드 위에 하얀색 점 4개가 있고 그 위에 줄 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 쩌르르 줄 세워놓고 애들 군기 잡으려고 소리 지르고 막 별짓을 막 다 시키는데 가방을 들어라 내려놔라 하면서 청기백기 놀이하고 생활관으로 끌고 들어가서 또 세워놓고 소리 지르고 한국에서는 관물대라고 하는 우리에는 월 락커라고 하는데 쇠로 된 거 그거랑 침대 배정받고 거기에 딱 붙어서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한 2-30분 동안 소리 지르다가 재운 것 같아요. 예전 구조의 생활관 내부입니다. 나는 저런 데 있었고 나 있을 때 새로운 생활관 짓는 중이었는데 거기 보고 디즈니랜드 캔디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각자 시설마다 별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알카트레즈였음. 지금은 옛 건물 다 허물고 다 디즈니랜드 됐대요. 한 생활관 안에 사진이 보이는 구조로 2개가 돼 있고 앞뒤에 조그마한 복도로 이어지는데 앞쪽 복도에는 화장실 끝쪽에 5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데이룸이라고 하는데 일과 끝나고 전달 사항 같은 거 받을 때 들어가고 몇 주 지나면 5분에서 10분씩 편지 쓸 시간을 주기도 하죠. 우리 생활관에 48명 있었는데 샤워기 8개 중에 작동하는 건 7개였고 48명 샤워면도 양치 시간 5분 줍니다. 남자 48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5분 동안 미션 클리어를 하는 방법을 상상해보세요. 아니 48명 샤워면도 양치 시간을 5분 준 거야? 야 잠깐만, 이건 우리나라보다 더한데? 7개의 48명이 샤워면도 양치 시간 5분 줬다 그러면은 뭐야? 이과 나와봐봐. 42초? 와, 42초 안에 어떻게 씻어 이 개 미친. 카워시라고 해서 7개 다 켜놓고 맨몸에 샴푸 바디워시 다 칠해놓고 한 바퀴 돌면서 헹궈내라고 했는데 첫날이나 그랬지 나중에는 그냥 빨리 하게 됐음. 샤워를 하고 잤는지 그냥 잤는지 피곤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정확히 새벽 5시 되기 직전에 불을 끄고 재웠습니다.
누워서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이러면서 주변에서 뜯어말릴 때 애들 말 들을 걸. 누운 지 5분도 안 됐는데 기상나팔 개 시끄럽게 울렸는데 몇 시간 조금 더 자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훈련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몇 시간 자고 기상나팔 울리는데 교관이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고 관물대 부술듯이 쳐대면서 깨우고 나보고 왜 맨발이냐고 지랄하고 침대 아랫머리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바닥에 던지고 첫날에 이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둘째 날이 시작되었죠. 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추가로 교관 둘이서 50명씩 담당하고 오전 오후 교대하면서 일했는데 첫날 밤에는 백인의 여자 상사님이셨고 맨발이라고 소리 지르신 분은 흑인 남자 하사님이셨습니다. 하사는 한 3, 4주 지나니까 좀 온화해졌는데 3, 4는 진짜 거의 7, 8주 계속 무섭게 굴어요. 퇴소시까지 무표정이었음. 소리 지르는 건 좀 줄었는데 중간에 성대 결절이 왔는지 목 나가서 다른 상사가 잠깐 대타로 왔는데 그분은 더 윗사람이었습니다. 15년도 초에 입대해서 4년간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중간에 파병도 한번 다녀와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썰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훈련소 썰 2개 더 있는데 반응 좋으면 또 올릴게요 라고 미군 썰 올려주신 울림님 감사드리고요. 4년 동안 미군에서 생활한 걸 썰로 푸신 분은 아직까지는 썰랑썰래요 안 계셨거든요. 우리나라도 훈련소 들어가면은 약간 비슷하죠. 아무래도 이런 훈련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보고 배울 만한 거는 다 갖다 똑같이 쓰나봐. 나 훈련소 들어갈 때 그 처음에 저는 306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의정부에 있는 306이라는 데를 갔는데 옛날엔 306으로만 가면은 경기도나 수도권 쪽 주위로 떨어진다 그래서 306을 지원해서들 많이 갔죠. 그러면 집 주위로 떨어지니까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102보충대를 가면은 강원도로 떨어지니까 102보충대는 사람들이 안 갈라 그러다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102보충대 많이 갔고 306도 최전방 가긴 가죠. 306이 이 서북 쪽 지역 담당이니까. 그 저도 306 갔는데 306 가서 막 뭐 부모님들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대하여 경례 막 이래. 충성 이러고서 자 그러면은 장병들 아직은 훈련병도 아니니까 자 장병들은 뭐 신속히 본인의 물건을 들고 자 대강당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탁 이제 교관이 딱 말하고 딱 들어가. 막 끌려가다가 그 코너발이 있는데 교관 하나가 부대장이라고 하는데 하이발을 여기까지 내려서 쓰고 있어. 눈 안 보이게. 입으로 그 근처에 있는 애들만 들리게 빨리빨리 뛰어. 뒤에 밀리잖아. 앞으로 가. 갑자기 거기서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술 먹고 싸운 거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이나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뭐지 싶어. 아직 사회물이 덜 빠진 거지. 그 강당 같은 데 들어가. 딱 들어가면은 마이크 쓸 때는 밖에 쪽에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 앞쪽으로 밀착해서 붙습니다. 자 뒤쪽에 있지 말고 앞쪽으로 밀착해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교들은 밖에 목소리가 안 나가. 마이크를 안 쓰니까 앞으로 붙으라고 배낭 내려놔 이 발로 막 찰라 그래. 빨리빨리 앞으로 나와! 막 와가지고 막 검사해. 막 얼굴 사이로 막 갑자기 얼굴 확 들어와. 너 얼굴 나오잖아 들어가라고. 저요 여기 군대다. 다나 까로만 말한다 알았나? 알았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이제 구대장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3일 있거든? 주말도 안 껴. 그 다음에 각자 버스 타고 떠나거든? 근데 난리야. 쌩 난리야. 때리지만 않았지 진짜 거의 말로 때려. 근데 걔 말이 맞아. 처음에 거기 들어가서 얼타고 하나도 못 배워서 훈련소 간 애들은 무조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거야. 다음 훈련소 이야기와 그리고 미군에 있을 때 이야기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미군으로 배치됐을 때 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국군이랑 어떤 점들이 조금 다르고 그런지 지금도 보면은 막 침상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 신기한 거 있고 막 바닥에 점으로 돼 있고 이런 거 디테일까지 기억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재밌는 썰 기대가 되는데요. 울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갈아 넣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미군 썰 공군 훈련소 썰 마무리. 드디어 저번에 공군 훈련소 썰을 올려주신 울림님의 훈련소 썰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읽어보죠. 사실 그렇게 흥미로웠던 일이 많지는 않은데 경험 자체가 생소하고 특이하니까 써보겠습니다. 거의 매일 반복 생활이라 나눠서 적을 텐데 한국 군대 체계는 잘 모르겠지만 플라이트와 스쿼드론으로 나눠져 있고 편의상 플라이트는 소대로 스쿼드론은 중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생활 기초
첫째 날, 셋째 날 머리 싹 밀러 갑니다. 미리 짧게 밀고 온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털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이발하는데 가서 머리를 밉니다. 머리 밀어주는 분들은 민간인인데 훈련병은 어차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소리 지르면서 군기 잡습니다. 보급품 같은 거는 대부분 3에서 4일 내로 받았는데 운동화, 군화, 군복, 전투복, 체육복, 수통 이런 걸 받고 훈련 생활 때 캔틴 벨트라고 했었나? 커다란 벨트 같은 거 군복 위에 메고 우리나라 하면 탄띠죠. 거기에 수통이랑 파우치 매달고 생활합니다. 군복 입었을 때 캔틴 벨트 무조건 달아야 합니다. 기상 정확히 5시 50분에 기상 나팔이 개 시끄럽게 우는데 한국 군대 기상 나팔이랑은 살짝 다른 의미인데 엿 같은 거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울리고 5초에서 10초 이내로 교관이 올라와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문 열어달라 그런다고 교관이 문 열어줘! 꽝꽝꽝꽝 문 열어줘! 문 발로 차고 두드리고 개짓을 합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온 생활관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관물대 주먹으로 치고 침대 프레임 들어올려서 떨구고 소리 지릅니다. 허리업 하면서 개 소리 지르는데 정말 성질이 더럽고 급합니다. 6시 전까지 48명 모두가 양치 및 면도를 마치고 생활관복도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교관마다 누구네 애들이 먼저 나와서 5할 맞춰야 내기하듯이 옆 생활관 애들이 찌발리면 그날 피곤해집니다. 그거 끝나면 올라가서 아침 먹으러 갈 때까지 생활관 청소하죠. 짬밥, 다이닝 퍼실리티 줄여서 디팩 혹은 차오홀이라고 불렀는데 당연히 아침, 점심, 저녁 3번 다 먹고 소대마다 밥 먹는 순서가 있어서 대기 타는 소대는 밖에 나와서 5할 맞추고 대기 탑니다. 소대마다 밥당번이 있는데 소대 훈련병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보고하고 교관한테도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충 한국말로 설명하면 관등성명 123중대 A1 소대 짬밥 처먹을 준비됐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건데 이거 앵간히 작은 목소리로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중대의 모든 교관한테 개 기똥차게 까입니다. 짬 찌끄레기가 호랑이 교관 8명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서 차렷 자세로 보고하는데 안 틀리는 애가 없습니다. 옆에서 털리는 애들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군요. 물론 웃다 걸리면 더 털리지만 교관들은 일부러 훈련생병들 엿먹이려고 좀 모자란 애들 골라서 시킵니다. 운 좋게 저는 피했고 본인이 모자라지 않다는 걸 어필하는 거죠 지금. 잘 알겠습니다. 첫날은 정확히 3분 주고 액체류, 물, 게토레이, 콜라 사이다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탄산은 안 마셔서 무조건 2컵 마셔야 됩니다. 수저 포크도 뭐 그냥 잘못 집으면 지랄해서 처음에는 그냥 입에 대충 우겨놓고 물로 넘깁니다. 나중에 짬 차고 나면 밥 다 먹고 식당 나가는 길에 에너지바를 하나씩 챙길 수 있는데 간땡이 부은 놈들은 그걸 2개씩 갖고 옵니다. 걸리는 순간 개찍기는 건 물론이고 훈련 생활 연장이라 잘은 안 하는데 숨겨뒀다가 나중에 훈련병들 사이에 화폐로 이용됩니다. 타르코프세요? 디테일 생활관 청소를 매일 하는데 이걸 디테일이라고 부르는데 각자 역할을 알아서 하는데 아마 한국이랑 비슷한 걸로 아는데 교관이 혹시 나는 사회에서 뭐뭐를 했다 손들어를 시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답이고 저는 가만히 있다가 빨래 당번으로 당첨되었죠. 다른 디테일들은 화장실 청소, 먼지털이, 바닥쓰리 별 이상한 게 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애들 다 개꿀 원톱입니다. 빨래가 진짜 더럽고 이름 많은데 둘이서 50명어치 빨래를 해야 되고 세탁기랑 건조기에 다 때려박고 돌리는 거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있는 삼각 쫄쫄이는 수거하고 나면 갈색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매주 화요일마다 침대 시트 갖다가 갈아주고 새걸로 갖다 뿌려주고 일화가 하나 있는데 키 190 정도 되는 해창형이 있었는데 자다가 침대에서 지려버렸습니다. PT 한국에서는 PT 하면 공포의 PT 체조 뭐 그러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토요일에 한 번씩 PT 1시간씩 PT를 하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6일 동안 1시간씩 PT를 해? 유산소랑 근력 매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토요일은 목 테스트라고 해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3가지를 측정해서 끝날 때마다 최종 지표를 봅니다. 훈련 끝날 때마다 점수 미달이면은 팻 캠프라는 데 가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데 통과할 때까지 퇴소를 못합니다. 미친. 공구는 잡밥이라서 1.5마일, 2.4km 정도 뛰고 60초간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허리둘레 측정해서 총점 100점으로 되는데 2.4km 10분 정도에 크트해버리고 팔굽혀펴기 67개 만점, 윗몸 일으키기 57개 만점, 허리둘레는 잘 모르겠습니다. 쌉들지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생활관 보안과 불침번 생활관 건물마다 입구가 개 많고 들어가서 계단마다 층마다 생활관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입구는 쇠로 된 문이 있고 가운데 얼굴만 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는 그것도 닫을 수 있고요. 말만 번지를 했지 박스 쪼가리 같은 거 네모나게 잘라서 가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은데?
저희 생활관 훈련병 48명 명단은 문 옆에 붙어있고 문지기 하는 사람은 엔트리 컨트롤러 EC라고 부르는데 보안검사 같은 거하고 문 열어줘야 됩니다. 똑바로 안 하면 개 털리는데 정확하게 외워서 내버텨야 되는데 영어 조금이라도 못하는 좀 모질한 애들이 하면 못 들어갑니다. 불침번도 둘이 2시간씩 돌아가면서 서는데 밤에는 손전등이랑 M16 모형 차고 문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와, 우리나라랑 똑같네. 물론 교관은 퇴근했으면 돌아가면서 자기도 하고 그림 그리면서 편지 쓰는데 1시간에 한 번씩 통제실 같은 데서 연락 오는데 인원수 확인만 하고 보고해주면 되고, 물론 저는 매번 같은 불침번 썼던 사람 시켰고, 9시가 되면 무조건 소등이고, 소대 담당 교관은 무조건 생활관에서 나가야 합니다. 불 끄면 아무도 안 자고 침대에서 손전등 켜고 편지 쓰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막 편지 쓰고 막 난리를 칩니다. 341이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가 있는데 훈련병 모두가 서너 장씩 카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사고 치거나 잘못했을 경우 교관에 와서 훈련병 본인 이름에 341을 가져갑니다. 이게 대충 9주간의 미국식 논산입니다. 9주 훈련 끝나고 보직마다 다른 공군기지로 가서 거기서 보직 훈련을 또 따로 받는데 하반기는 아마 사관학교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 통합 6개월, 자대 배치 후 복무 2년, 중동 6개월, 자대 복귀 후 복무 1년 밟고 전역했습니다. 미국 군대도 부조리 많고 비리 많고 패급들 천지입니다. 군대 역 같은 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원하시면 파병설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울림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미국 군대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주셨는데요. 아마 육군은 아니고 공군이라 육군이나 해병대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하고는 약간 훈련이 다른 것 같은데, 공군 훈련소는 봤을 때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상벌점 제도가 있고 341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밥 먹을 때 식당이 뭐 취사 지원이 있고 뭐 창문에 이렇게 있어서 뭐 문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유리가 있어서 그 유리로 얼굴 이렇게 보고 막 안에 내무실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이런다는 것도 다 똑같고 정말 굉장히 비슷하네요, 군대가. 그리고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상기도 감염 걸려서 주말 내내 수액 맞고서 버텼거든요. 그리고 훈련 다 참가하고 그때 막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온도가 머리 그냥 막 앞에 가서 제식하는데 너무 추운 거야. 막 달달달달 막 떨면서 갔어. 옆에 있는 동기들한테 안 춥냐? 아, 왜 이렇게 춥지? 막 이러는데 동기들 하나도 안 춥대. 안 추운데 나는 이 전투복이 내 살에 닿을 때마다 내 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아. 막 무슨 찰과상 입은 거,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이렇게 쓸려가지고 찰과상 입은 그런 찰과상 자리에 옷을 이렇게 슥슥슥슥 계속 이렇게 대는 느낌 나더라고. 신경이 다 서 있어가지고. 그게 오한이었어. 몰랐지. 근데 그 40도가 넘는 그 온도로 갔다가 이틀 동안 돌아다닌 거야. 계속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그러고서 이틀 동안 훈련 받고 주말 넘어간 금요일 밤에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갖고 저 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도 이렇게 쟀는데 41도 나오더라고. 너 뭐 했어? 너 바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안 누워서 수액 맞았는데 그 수액 놔주는 병사가 잘못 놔줬어. 손이 이만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맞아봤거든, 수액이라는 걸. 어렸을 때 수액 맞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가 갑자기 이게 이 안에 있는 바늘이 내 살을 막 찌를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손이 막 이만해.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놔뒀어.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 손이 이러면 말을 해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원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긴 옆에 있는 애는 안 그래서 저만 좀 특이한 건 줄 알았습니다. 손이 이만 부어가지고 여기 봐. 저는 10년도 9월 군번으로, 이 10년도 군번들이 이렇게 요즘 썰을 많이 쓰시네. 진짜 물 좋고 산 좋은 한 개의 단에서 자대 배치를 받았죠. 한 개의 단이 뭐죠? 저는 본부 중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고, 우리 중대의 과업은 지원 중대랑 같이 단에서 근무를 주로 담당 및 본부 행정 업무가 다수였고, 저희 동기는 저 포함 9월 군번 3명이 동기였고, 한 명의 동기는 C동기, 이등병 때부터 단장님, 준장 지인님의 운전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번이 꼬이다 보니 단장님의 운전병 사수는 전역이 40일 남짓, C의 동기는 사실상 2등병 때부터 그 누구도 터치 못하는 2등병이었고, 이야기의 주인 B동기는 전라남도 땡땡 지역에서 담금주 같은 걸로 유명한 술수저였죠. 6시 내 고향 이런 데에도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B동기는 저랑 R동기였어요. 같이 자대 배치 받았고, 전입 후 일주일 후 신병 대기 기간이 끝나자마자 행정반에서
행정반에서 알려드립니다. B동기 행정반으로. 저는 속으로 내 동기도 뭐 인수인계 받아서 이제 뭐 어디 다른 데 가나 보다 싶었죠. 그때 당시 B동기의 보직은 정보장교의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지휘부 과업이었습니다. 와, 뭐 어느 부대인데 뭐 다 전부 뭐 장군 운전하고 뭐 무슨 정보장교 서포트해주고 저건가? 본부중대인가? 시간이 흘러 저녁 점호 하기 전에 30분쯤 정보장교 소령이 직접 행정반까지 데려다주는 걸 모든 병사들이 봐버렸죠. 저는 그때 얘도 장군백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저녁 점호 끝나면 30분 동안은 1, 2등병의 시간이라고 해서 편하게 담배 필 수 있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흡연하는 1, 2병들은 밖에 흡연실에서 오른손으로 편하게 담배를 필 수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라도 마지막에 편하게 펴라 이거야? 자기 전에? 왼손으로 피고 있다가 오면 막 경례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왼손으로 피다가 경례하는 것도 뭐 편하게 피는 거지 뭘 이런 시간까지 따로 있어. 별게 다 있네. 저는 알동기 B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B야, 너 장군백 있는 거야? 나 장군백 없어. 야 있었으면은 이런 산골짜기 부대 안 왔지. 저 너무 궁금해서 재차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보장교가 널 왜 그렇게 불러가지고 막 행정반에 데려가고 그러는 거야? 막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나보고 담금주 좀 잘 만드냐고 해가지고 공부 못해서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 일 도와주다 보니까 흉내 정도 낸다고 했더니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호호호, 과업을 훌륭하게 받았구나. 너 당번병 해라. 아니다, 당번병을 하면 담금주 만들 시간이 없을 테니 너 내 사람이더라. 내가 중대장한테 말해놓을 테니 일과는 전부 단장실로 해 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본문 첫 줄부터 우리 부대는 물이 좋다 보니 대령 중에서 준장 진분들이 준장 진급 마지막 시즌 때 우리 부대로 와서 물 좋은 곳에서 귀빈들 모시는 공간이 있었고, 귀빈들이 좋아하는 담금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 알동기의 별명은 바텐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 동기였군요. 바텐더의 B여서. 제 알동기의 과업은 해당 귀빈들이 오시는 날 당번병이 전화하여 어떤 스타일의 주류를 선호하는지 커피 차등을 물어보고 주류의 스타일을 추측하여 제 알동기에는 단장님의 개인 카드로 재료를 사서 주말에 귀빈들이 오시면 그 술의 배경과 어디에 좋은지 효능 등 구라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브리핑을 했고, 저는 주말에 고생한다고 격려해주었지만 이 격려는 사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알동기는 격주 외박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출타하였고, 할 게 없어도 단장님이 PC방 가서 재밌게 게임이라도 한번 해라. 너희 나이 때는 게임 좋아하잖아. 돈이 없어. 용돈 줄까? 할 만큼 미쳐버린 단장 그늘 안에서 3개월마다 단장 포상 4박 5일 휴가를 꼬박꼬박 받는 최고의 병사가 되었죠. 5개월째 되던 중 저는 작전장교 밑에서 깨지고 상병장들에게 깨지고 멘탈이 쿠쿠데스가 되어가는 중 점호 30분에 1, 2등병에 편하게 담배 피는 시간대 알동기가 와서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알동기에게 하소연하듯 말했고, 이틀 뒤 행보관님이 절 부르셨습니다. 길동아, 많이 힘들었구나. 이 행보관이 먼저 그걸 알아채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몰랐구나. 네 알동기 B 걔가 같이 단장님 쪽과 일과 보내면 된단다. 오늘은 눈치 보지 말고 내무반에서 푹 쉬고 내일부터 그쪽에서 일과해라. 저는 뭐야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말대꾸가 될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다음날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자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단장님께 맛있고 질 좋은 상품을 위해서는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제 동기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제 동기가 작전장교 지휘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단장이 그래? 잠시만 통화 좀 한번 할까? 정작과장, 작전장교 지휘부 2등병 하나 빠진다고 안 돌아가냐? 돌아가지? 홍길동이는 내가 데려간다. 자 이제 됐지? 더 양질의 맛있는 술을 계속 만들어내거라. 알동기가 그렇게 저를 꿀단지 속에다가 입수시켜 주었고, 알동기는 자주 오는 귀빈들 얼굴 외워서 계급이 누군지 다 외우면 편하다고 했고, 저는 군생활하면서 별이란 별은 다 보고 최소 단장님과 동기들 선배들이 주요 고객들이었고, 그분들이 갑질하나 싶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금주 브리핑 후 고생했다. 내 새끼들 푹 쉬어라. 들어가서 야야 1호차 운전병 얘네 둘 데려다줘. 너희 셋이 동기지? 가는 길에 밥이라도 사 먹고 들어가라 하면서 우리는
1호차 운전병 C동기와 그리고 바텐더 B동기 저까지 3명이서 동기들과 여러가지 추억을 모락모락 쌓아갔죠. 그리고 저는 R동기한테 무수히 담금주 비법을 전수받아 R동기랑 저랑 번갈아가며 단장님이 내려준 낙수 포상 휴가를 갖고 우리의 9월 군번은 무적의 군번이 되었습니다. 야이씨, 단장님 운전병에 단장님 술 갖다주는, 술 만들어서 갖다주는 인원이 둘인데 셋이 R동기야?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다음에 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3월 군번이 폭주해서 9월 군번 손찌검우 우리 중대 상병장 박살난설. 해군 대령님이 술에 취해 오셔서 저희에게 해군의 수영을 보여주겠다다 입수했다가 발에 쥐 나서 물속에 있는 거 구해준 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담근주는 숙성을 하여 그 맛이 우러나오는데 단기간이 어려워 R동기는 휴가 때마다 직접 판매하는 담금주를 갖고 와 10% 미만으로 넣고 저희끼리 몸에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향잎과 과일 소주를 넣어 자연의 맛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사실상 과일 소주에 좋은 향이 나는 하이브리드 소주였던 것. 결국엔 사기 같네? 아니 뭐 그래도 뭐 군인한테 담금주 만들라고 그랬으면 뭐 그 정도 했으면은 잘했다. 그 뭐 잘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올려 만족했으면 됐지 뭐. 뭐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걸리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대 중반에 수방사 예하 동원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보건님이랑 동갑이에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썰렁썰레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전부 다 봐버렸어요. 업로드 기다리면서 제 썰도 한번 풀어볼까 하고 풀어봅니다. 우리 부대는 동원사단이라 한 기대대 풀티오가 63명뿐이고 연대 전체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그런 동원사단이었죠. 부대 규모가 작아서인지 그때 군복무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던 시기라 입대하는 인원도 적어서 대대 총원이 적을 때는 43명까지 내려가서 인력난에 시달려서 그런지 포상휴가가 절대 안 나오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제가 전역을 4달 앞둔 행정병 왕고 때의 일입니다. 매년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정신교육 집중주가 있었죠. 일주일 내내 부대 간부들과 외부 강사들이 준비한 안보 교육을 받는 주였는데요. 이때 사단에서 안보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1등, 2등한 사람에게는 휴가증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단에서 A4 용지 5장 정도 분량의 예상 문제집과 대대당 2명을 뽑아서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워낙 휴가증이 귀한 데다가 남들보다 비실비실해서 훈련 포상이나 체육대회 장기자랑 포상 같은 걸 거의 못 받아본 저한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 이번에 1등을 해서 휴가증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참가하겠다는 후임들을 짬으로 다 눌러버리고 대대 왕고였던 제가 제 동기랑 같이 명단을 올렸습니다. 양아치 그리고 하루 종일 문제와 정답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훈장교 메일함에 문제지가 와 있지 않을까? 타 부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간부들이 쓰는 인트라넷 메일 접속할 때 쓰는 아이디 비번을 따로 바꾸지 않는 이상 모두 같다는 것을, 그리고 정훈장교가 새로운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떠올리고 나니 새벽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커요! 야, 해커야? 다음날 새벽 2시 행정반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사단 정훈장교 메일함에 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접속이 되는 건 물론이고 메일함에 떡하니 충성 2000땡년 문제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 있는 겁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심호흡을 진정시키고 이미 읽은 메일이라 제가 다시 읽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겠다 싶어서 냅다 다운받아서 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예상 문제지와 겹치는 내용이 30%도 안 되는 게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아마 사단 정훈과 행정병이 사단 직할 때 애들 챙겨주려고 예상 문제지를 대충대충 만들어서 뿌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자고 있던 동기를 깨워서 둘이서 모니터를 보며 문제와 답을 외우고 아침해를 맞이했고 저와 동기는 잠을 꼬딱 새고 사단 골든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고 본 게임 시작에 앞서 5,000원짜리 문상을 상품으로 걸고 하는 몸풀기 게임이 시작됐죠. 문제는 총 3문제였는데요. 3문제 다 새벽에 정훈장교 메일함에 있던 파일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골 때리는 게 정치 외교학과나 국제관계학과에서나 배울 법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게 뭐냐 라고 쓰는 거였는데 정답은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된 학술 용어였죠. 당연히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렇게 5,000원짜리 문상 3개를 모두 타먹고 나니 정훈장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불싸 싶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이거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있었나? 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자네 학교 어디 다니나? 땡땡대 다닙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스카이는 아니었지만 그 아래급 나름 괜찮은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정훈장교의 의심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런 데서 학교 간판덕을 보내라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본 게임. 그런데 제가 4번째 문제쯤에서 답을 틀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봤던 문제인데 답이 기억이 안 났던 거죠. 첫 번째 문제에서 탈락한 동기를 어휴, 야, 그 저도 못 먹네. 아유,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놀렸었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돌대가리가 되었고 우리 둘은 서로 세바세바 거리면서 행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존자가 2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유, 금방 끝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남았는지 패자 부활전을 한다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서 깬 저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패자 부활전 문제에 답을 적었죠. 아마 군장에 들어가는 물품 개수는 몇 개인가였던 것 같아요. 답이 14개였나 16개였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저 포함 2명이 다시 합류해서 최후의 4명이 남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답을 하는 문제만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1등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몇 문제 지나지 않아서 2명이 마저 탈락하고 저와 수색대 1병 1명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죠. 아니 근데 쟤는 1병인데 문제지 미리 보고 온 나보다 잘하는 게 말이 되나? 쟤도 문제지를 미리 봤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중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선시대인지 일제강점기인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군대 해산이었습니다. 그 수색대 1병은 정답을 적지 못하고 제가 최종 우승하게 되었죠. 저는 거기서 사단 참모장님께 표창을 받고 대대 행정반으로 돌아오니 이미 사단본부에 연락이 갔는지 간부들에게 야, 우리 땡땡이 저 진짜 대단하다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고 대대장에 끌려가서 칭찬받고 그 길로 대대장님 손에 끌려가서 1대대 2대대 대2대대 3대대 여대장님을 다 돌면서 마치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팔불출 대대장님이 눈앞에 있더라고. 양심에 좀 찔렸지만 인생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뭐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 후로 2달 후 거기서 받은 휴가는 후임이 안 와서 못 썼던 1, 2, 3차 정기휴가 갖고 있던 보상휴가까지 총 39박 40일의 말년휴가를 나왔고 전역하기 전 복귀해서 너만 봐 라고 하면서 작전병 부사수에게 그 파일을 조심스레 넘겨주고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다 쓰고 나니 엄청 재밌는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수양록에다가 고참 새끼들 진짜 싫다고 썼는데 몰래 본 고참 때문에 바로 그린캠프 간 썰, 내무 부조리로 허언병대 끌려간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트바라고 김개털님께서 자폭설 정말 잘 봤습니다. 아직 저게 남아있지 않나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써져 있는 부조리와 이런저런 썰 덕분이어서 그런가 글 써주신 김개털님의 군대 생활과 성향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기현상을 방금 전에 목격했는데 정말 재미난 군생활 하셨네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만 안 줬다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진짜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이 안타깝게 됐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간부 메일 여러분들이 열어보면 바로 영창이 아닌 그냥 국교예요.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로 썰랑썰레를 라디오처럼 듣는 시청자입니다. 듣다가 전투작전 지원소대 이야기를 듣고 제 썰도 한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봐요. 필력이 좋지는 않지만 늘 그렇듯 개보건님께서 재밌게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년도 9월 강원도에 있는 모사단 훈련소로 입소해 추석을 끼고 7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10월 자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와, 시원할 때 배치받으셨네.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 GOP 지원대대로 일명 페바라고 불리는 부대였죠. 빡센 데 같네. 이때 GOP 10월이면 더울 텐데.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긴장한 마음으로 알동기들과 대대 인사행정실에서 중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대대 인사행정실 문이 팔칵 열리더니 키가 한 185 정도 돼 보이는 젊으면서 늙어 보이는 상사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희를 한 명 한 명 스캔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또 사회에서 뭐하다 들어왔어? 이병퉁퉁이 사회에서 복싱 선수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새끼가 힘 잘 쓰게 생겼. 너 오늘부터 시설관리병이다. 따라와.
참고로 본인은 키 183에 몸무게 80, 복싱 프로 3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대 본부중대 소속 시설관리병으로 팔려갔고 갓 신교대를 수료한 이등병이 뭘 할까요? 이때 도망쳤어야 됐는데 그렇게 저의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풀기에 앞서 시설관리병이라는 보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닉네임처럼 사회에서는 자꾸 노가다꾼입니다. 모든 작업에서 열애 없는 그런 보직이죠. 제 맞선님은 말출 전까지 작업하다가 휴가를 나갔습니다. 이 일은 제가 일병 4호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시설관리병이라는 이유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면 항상 작업에 끌려다녔죠. 그러다 보니 주임원사님, 행보관님, 많은 간부님들이 좋게 봐주시고 휴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병 2호봉에 포상휴가 18일을 다 채웠으니까요. 와, 포상휴가 18일을 일병 2호봉 때 다 채웠다고? 하지만 저희 중대는 본부 중대이다 보니 많은 보직들이 있습니다. 인사행정, 통신작전, 정원, PX 등등등등 같은 병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전투작전 지원소대라는 소대가 있었습니다. 말하기 편하게 전투소대라고 할게요. 저는 시설관리병이다 보니 매일 작업을 하지만 항상 일손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전투소대 인원들이 조금씩 도와주었어요. 전투소대의 동기 B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동기 B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본인은 A급 병사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모든 선임 동기 간부들이 패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친구였고 제가 휴가를 받으면 항상 저에게 같이 작업하고 휴가는 왜 너만 받아? 왜 간부들이 너만 좋아해?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오전에 작업을 하고 밥을 먹고 보일러 키러 가기 전에 숨어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던 중 방송이 나왔습니다. 야 퉁퉁이 원투 행정반으로 이상. 행보관은 항상 저랑 제 맞선님을 퉁퉁이 원투라고 불렀습니다. 아씨 오늘 뭐 하려나 하는 마음으로 행정반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행정반에는 제가 도착하고 곧이어 제 맞선님이 퉁퉁 원선님이 도착했습니다. 야 퉁 원투. 경상도 사투리라고 갑자기 여기서 주사장 보일러실 고장났대. 그거 고쳐야 된다. 가서 사다리, 파이프 란치, 용접기, 글라인더, 망치, 벤치 챙겨서 지사장으로 온나. 잘 못 들었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게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업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친 적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작업 도구 챙기기 전에 창고 가서 마스크부터 한 박스 갖고 와. 했나? 후회하지 말고 빨리 마스크 챙겨. 알겠습니다. 근데 통변장님 작업 도구 저 혼자 못 챙기는데 인원 한 명 붙여줄 수 있으십니까? 알았어. 전투소대 이건 아무나 한 명 창고로 이상. 그렇게 저는 창고로 가서 사다리, 파이프 렌치, 용접기, 글라인더, 망치, 벤치를 챙기고 있는데 제 A 동기가 창고로 왔죠. 야 퉁투야, 오늘은 무슨 작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챙기냐? 취사장 보일러 고장났다고 고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고칠 것 같은데 통변장님은 그거 예전에 고친 적 있다고 마스크랑 작업도구 챙겨오래. 근데 왜 마스크를 갖고 오래? 후회하지 말고 그냥 챙기라던데? 그렇게 저와 동기 A는 작업도구들과 마스크를 잔뜩 챙겨 취사장으로 이동했죠. 취사장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검은색 가루들이 바닥에 엄청나게 깔려있고 뭔가 느낌이 쎄해서 제가 퉁원병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퇴배 바닥이 뭡니까? 이거 탐매야 탐매. 그 마스크 잘 챙겨왔지? 빨리 써. 최대한 많이 써. 한 3겹 4겹씩 써. 그래야 너 후회 안 해.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작업 오래 걸립니까? 올해는 안 걸리고 아마도 탐매가 껴서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저기 보일러실 저 통 열어서 그것만 빼주고 다시 용접하면 금방 끝나. 오래 안 걸려. 시들었네 마스터님.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리드선 연결하고 작업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 준비를 하는데 퉁원선님이 제 동기에게 에이야 너 행보관님한테 가서 작업 준비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와.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없어 빨리 말씀드리고 와.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기 A는 행보관님을 모시고서 다시 왔죠. 뭐 준비 다 됐나? 작업 시작에 가기 전에 밖에서 담배 한 대 푸고 하자. 그렇게 행보관님과 담배를 한 대 푸고 작업을 시작했죠. 이해하시기 편하게 열심히 그려본 사진을 첨부합니다. 아예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연통이 있고 위에 연통 구멍인가봐요.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용접된 부위래요. 보일러가 엄청 큰가 보구나. 사다리를 피고 올라가야 되네. 사다리를 펴고 용접된 부위를 절단하고 뽑아야 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행보관님은 아무 문제 없이 용접된 부위를 뽑을 수 있도록 잘 절단하고 내려오셔서 저와 선님에게 뽑아서 담배 빼고 다시 불러 라고 하시고선 사라지셨죠. 그렇게 저희 퉁퉁 원투는 임무를 하달받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이프를 뽑아야 되는데 저기 진짜 너무 안 뽑히는 거예요. 내가 퉁퉁야 이거 높은 것 같은데 안 뽑힌다. 올라가서 너가 당겨봐봐. 그렇게 저는 선임과 자리를 바꿔서 통을 뽑으려고 자세를 잡고 있는데 선임이 퉁퉁야 그거 확 뽑으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에 탐매 네가 다 뒤집어 쓴다. 아이 괜찮습니다. 후딱 뽑고 내려가. 연통 들자마자 연통 사이에 끼어있던 탐매들이 밖으로 다 쏟아졌나봐요.
검은 탐매들이 제 상체와 얼굴을 강타. 투어선인과 동계인은 그 자리에서 막 웃으면서 야 괜찮냐? A랑 마무리할 테니까 가서 씻어. 와 진짜 착하다 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탐매를 뒤집어쓰고 몸을 털면서 생활관으로 이동했죠. 생활관에 도착하니 동기 B가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씻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야 뭐 했길래 그렇게 또 더럽냐? 또 간부들한테 처 잘 보이려고 일부 티내고 다니냐? 취사장 보일러 고치다가 탐매 뒤집어 쓴 거니까 헛소리 하지마. 저는 동기 B와 짧은 대화를 마치고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생활복으로 환복하고 샤워장으로 씻으러 갔죠. 그렇게 씻고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되나 했습니다. 뭐 마무리될 일이야 이게? 그저의 주말에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데 행복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에 퉁투라고 부르시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세 글자를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성자야 행복한실 가서 진술서 좀 써야겠다. 잡는다? 제가 왜 진술서를 써야 됩니까? 동기 B가 네가 내무실에서 옷 갈아입는 걸 보고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대. 잡는다? 그게 무슨 왜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튼 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연대에서 사건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라한다. 일단 가서 니는 어떻게 된 건지 진술서를 쓰고 생활관으로 이동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활관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쓰고 생활관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성군기 위반이라고는 하지만 생활관에서 옷 갈아입었다고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간부님들은 저에게 근신 처분만 내려주셨고 그렇게 잘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성군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사단원병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아님의 개인차를 타고 사단원병대까지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단원병대에 도착해서 행복아님이 저에게 작성자야 걱정은 하지 마라. 어? 별일 없을기라. 진짜 제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가 빨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아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나왔고 행복아님은 가져오신 서류를 검토하는 군 검사님을 읽어보시라고 하시는 말이 야 넌 진짜 억울하겠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야 근데 성군기 위반은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으면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저희 작성자가 평소에 행실도 바르고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병사인데 형사처벌만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그리고 이거는 저희 중대원들과 대대 간부들의 단원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억울한 건 잘 알겠는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더라도 징계는 받아야 돼요. 형사처벌만이라도 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휴가 제한 이런 게 아니라 영창 갔다 와야 돼. 잡는다? 형사처벌 받을래? 영창 갔다 올래? 영창 갔다 오겠습니다. 영창은 하루만 갔다 오자. 어이?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단원병대의 큰일이라면 큰일이고 다행이면 다행이로 형사처벌을 피해 영창이란 징계를 확정받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입창하러 사단원병대에 갔고 1일 오전 9시 입창 후 일과 종료 6시에 퇴창시켰습니다. 그렇게 영창 아닌 영창을 갔다 온 뒤 전출을 가야 했지만 복귀하고 일주일 사이에 동기 B는 행복안에 타겟이 되어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동기 B의 타중된 전출을 가게 되어 저는 전출을 가지 않고 전역할 때까지 작업만 하다 전역했죠. 아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나눠야 되는데 피해 입었다는 놈을 갖다 보내버렸구만. 이 썰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평일 외출 갔다가 대대장차 운전해주고 휴가 받은 썰 24인용 텐트 3명이서 치다가 혹한기 훈련 종료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회에서는 자부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저는 중부전선 최전방 운전병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연대는 수송대가 따로 있고 대대에서 수송병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수송대 전체 120명이 120명 중에 파견이 40명. 와, 다 아저씨네. 연대본부에서 운전 일과로 20명 등 행정 정비를 빼면 남는 사람들 대부분이 2등병에서 1병 3호봉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짬찌였단 얘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탄약고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신병으로 들어와서 2주 대기하는 동안 일이 터졌는데 제가 복무했던 곳은 비만 오면 하천에서 지뢰가 많이 떠다녔습니다. 헐. 지뢰 중 한 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부대 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부대가 강 바로 옆에 있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부대 이동하다가 대기하다가 물살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러는 곳이었죠. 탄약고 근무교대를 받고 수송대로 복귀 중에 지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건 대전차 지뢰 아닌가? 이렇게 큰 건? 저렇게 생겼었는데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꽤 시기가 많이 지나 보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저걸 들고 가면 포상을 받을 줄 알고 행복안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마침 행복안은 자리에 없었고 그냥 책상 아래 그냥 내려
행복한 책상 아래에 그냥 내려놨는데 행복한이 그걸 보자마자 뛰쳐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따 나 죽이려고 이딴 거 쳐다놨어. 아따 내가 가져왔습니다. 야 이 미친 개놈의 돌았나니 탄약반장한테 당장 갖다 주고 이 결국 다시 저걸 들고 탄약반장에게 갔죠. 탄약반이 탄약고 바로 옆에 있었는데 탄약반장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탄약고 바로 옆에 있는데 탄약반장은 밖에서 담배를 펴? 탄약고 옆에서? 탄약고 반경 50m 내에서 담배 흡연 금지 아니야? 근무자 탄약반장님? 행복한님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탄약반장 어? 야 여야 고철에 넘겨 안 터져. 이러더니 돌 큰 거 하나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에 지뢰를 들더니 깡 하고 두 번 세 번 서로 부딪히더군요. 탄약반장 무슨 호랑이 간을 먹었나? 이거 왜 이래 이거 도라이네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결국 지뢰는 그냥 버린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무자와 인솔자 3명은 행복한에게 끌려가서 엄청 털리고 흡연장 가서 쓸쓸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불안하죠? 진짜 있었던 소리입니다. 행복한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최전방 부대는 아니었어서 후방 부대였어서 저런 일이 없었는데 전방에서는 진짜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다. 그러면 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은 그 고란이나 이런 멧돼지 같은 거 DMZ 왔다 갔다 하다가 지네가 지뢰받고 터지고 이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DMZ 쪽에는 지뢰가 넘쳐나겠지. 그때 서로 못 넘어오게 하려고 서로 지뢰 깔았으니까. 낙뢰 때문에 크레모어가 30개가 한 번에 터진 적이 있어? 야 그거 썰 좀 쳐라. 야 써라. 아 가끔씩 한번 펑펑 거려요? 아 진짜? 아직도 그 활성화되어 있는 지뢰들이 많이 있단 얘기네. 북한군 시체 떠내려온 썰 올려도 되냐고? 야 올려. 야 아니 행복한이 아무리 좀 미웠어도 행복한 그 발밑에다가 지뢰를 놓는 건 좀 기본적으로 이건 좀 잘못됐지. 아니 이만한 대전차 지뢰면은 상관없고 내가 봤을 때 행정반뿐만이 아니라 행정반에 열려있는 문 앞에 있는 본부 내무실부터 해가지고 내무실 개 초토화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탄약반장 미친 사람 야이 그 고철에 너무 안 터져. 줘봐. 야 줘봐. 야야야 말 못 때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그 화약에 대한 무서움을 알았던 것 중 하나가 그 크레모아 그 시연하는데 막 가까이서 이렇게 가서 보지도 못해. 각계전투장 밑에서 각계전투장 위 오른쪽 사면 있는데 거기 그 산에다가 자기네가 크레모아를 심어놨대. 격발! 무전기로 갔다 격발! 저쪽에서 조금 있다 꿍! 땅이 우르르 하고서 울리는데 저기 그 산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 나무들에서 먼지가 팍 그리고 그 뒤로 그 흙먼지가 확 올라가는데 와 진짜 나는 그냥 크레모어가 동굴에서 그냥 그 자체가 터지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그냥 앞뒤 할 거 없이 다 터지는 느낌. 그 크레모어가 뒤에 있어도 세상 반경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나는 그 뜻이 뭔지 알겠더라고. 크레모어 그 안에 까보면은 개 징그러워. 요만한 쇠구슬 같은 거 막 그 앞에 그 만약에 전쟁 났을 때 진짜 크레모어 만약에 내 옆에서 터지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더라고. 그냥 그 반경 한 20m 안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더라고. 전방에 있으면 크레모어 설치, 지뢰 설치, TNT 다 해볼 수 있다고? 와, 그거 실제 사용하는 실탄으로 할 거 아니야. 나는 부대에 있을 때 인계천선 갖고서 부비트랩 만드는 거 그런 거 배웠는데 그 중사 중에 한 놈이 완전 그
밀리터리 미친 사람이라 수류탄 같은 거 그냥 사용하지 말고 던져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걸로 부유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인계철선 갖고 오라고 해서 인계철선 갖고 가고서 그 교탄 있잖아. 수류탄 교탄은 요렇게 뒤에 복만 달려있고 안전핀 제거하고서 이렇게 탁 하면 터지잖아. 그거 철사 이렇게 묶어놓고서 뒤로 쭉 당겨가지고 철사도 존나 이상하게 묶어. 뭐 어떻게 묶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핀 뽑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까지 살짝 이렇게 빼놓고 거기에 딱 걸리게 살짝 이렇게 그 뭘로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인계철선 그 옆에다 연결을 해. 그럼 인계철선 살짝만 톡 건드리면 바로 터져. 아 그래, 조명탄도 그런 거 있지. 근데 조명탄은 좀 불쌍한 게 나무에다가 보통 달아서 쓰는데 나무 다 타. 내가 봤을 때 불날 것 같아 조명탄. 하면서 그 무슨 분수 폭탄처럼, 분수 그 우리 어렸을 때 폭약 갖고 놀았던 화약 그거 있잖아요, 폭죽. 그 분수 화약처럼 막 휘 하면서 막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막 연기도 나오고 막. 여튼 군대 가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밀리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군대 꼭 가세요.